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질병들이 우리가 매일 걷고 생활하는 이 거대한 물리적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거거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뉴욕의 그 탁 트인 센트럴파크, 도시지하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하수도,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쓰는 안전면도기. 이 셋의 공통점이 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걸 처음 설계한 장본인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 불렸던 미야지마부터 격리라는 개념의 탄생, 존 스노우의 그 유명한 범프지도, 새롭게 디자인된 도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의 탄생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살인마, 미야지마입니다. 현미경도 없었고 세균이라는 말조차 없던 그 옛날엔 전염병이 도대체 왜 퍼진다고 생각했을까요? 당대 사람들은 나름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바로 나쁜 공기, 즉 미야지마를 범인으로 지목한 거죠. 썩은 물건이나 오물에서 나는 그 지독한 악취가 흑사병이나 콜레라를 몰고 온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냄새가 곧 죽음이었던 시대였죠. 이게 그냥 과학을 모르는 일반인들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조차도 무덤이나 늪지대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대기를 오염시켜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아주 굳게 믿었거든요. 중세 흑사병 의사하면 딱 떠오르는 그 섬뜩한 새부리 마스크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사실 저 부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시나요? 환자를 고칠 약이 아니에요. 향기로운 꽃이랑 허브를 꽉꽉 채워 넣었어요. 왜냐고요? 나쁜 공기를 좋은 향기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진짜 싸워야 할 세균은 놔두고 엉뚱하게 냄새랑만 싸웠던 참 아이러니한 역사적 장면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격리의 탄생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정체 모를 무서운 공포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대응했을까요? 14세기로 가보면 베네치아 같은 항구 도시들은 외부에서 온 선원들을 아예 배에서 못 내리게 가둬버렸습니다. 처음엔 30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정화의 기간을 따서 40일로 늘리죠. 이 40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쿼란티노,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격리, 쿼런틴이라는 단어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러다 15세기가 되면 외딴 섬에다가 아예 라자레토라는 영구적인 흑사병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들을 사회 중심에서 변두리로 완전히 밀어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감염자들을 도시 밖으로 쫓아낸 거지만 동시에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밥도 주고 치료도 시도했던 초기 공중보건 시스템의 첫걸음이기도 했죠. 세 번째 파트, 역사의 흐름을 싹 바꿔놓은 존 스노우의 펌프 지도입니다. 1854년 런던 소거리에 콜레라가 덮칩니다. 다들 또 나쁜 공기 때문이야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의사 존 스노우는 달랐어요. 사망자가 나온 집들을 지도에 하나하나 점으로 찍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죽음의 점들이 딱 한 곳, 브로드 스트리트에 있는 공용 펌프 하나를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스노우는 당장 달려가서 그 펌프 손잡이를 아예 뽑아버렸고 정말 마법처럼 콜레라 확산이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질병이 공기가 아니라 오염된 물을 타고 퍼진다는 걸 최초로 증명해낸 거예요. 나중에 로베르트 코크가 세균을 직접 발견하면서 이 사실이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데요. 드디어 인류가 진짜 적의 정체를 알아챈 거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질병이 재설계한 현대 도시들입니다. 예전 도시들은 좁고 구불구불한 흙길에 짐승똥이랑 오물이 질척거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전염병을 호되게 겪고 와서는 도시를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도로를 아주 넓고 똑바르게 바둑판 모양으로 쫙쫙 뻗게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보기 좋으라고요? 아닙니다. 땅 밑에 거대하고 긴 하수관을 깔아서 오물들이 고이지 않고 한 번에 씻겨 내려가게 하기 위한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방역공학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 내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1858년 런던은 템스강에서 썩은 내가 너무 나서 의사당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그 유명한 대학취 사건이죠.
결국 이 지독한 공포심이 런던 지하에 오물을 바다로 싹 빼버리는 거대한 현대식 하수도망을 뚫게 만듭니다. 그럼 뉴욕은 어땠을까요? 콜레라가 계속 터지니까 오염된 공기를 밀어낼 맑은 공기가 절실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도시의 거대한 허파,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 아름다운 공원이 사실은 생존을 위한 거대한 공중보건 프로젝트였던 사실 놀랍지 않나요? 도시의 뼈대만 박힌 게 아니에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사는 게 질병의 주범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새로운 주택법이 시행되는데요. 아파트 복도폭은 최소 3피트로 넓히고 화장실도 집집마다 따로 두고 비상구도 의무로 만들었죠. 우리가 매일 자고 생활하는 이 아파트 평면도 깊숙한 곳에 사실은 100년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위생과 도덕의 탄생입니다. 상하수도 같은 거대한 인프라가 바뀌니까 이제는 우리 일상, 가장 사적인 욕실 습관까지 그 변화가 밀려옵니다. 1차 대전 때 질레트 안전면도기가 왜 대히트를 쳤을까요? 군인들이 이나 해충을 막고 방독면을 얼굴에 딱 밀착시키려면 수염을 바짝 깎아야 했거든요. 또 우유나 석탄 배달원들이 밖에서 세균을 묻혀 들어올까 봐 1층 입구에 손 씻는 파우더룸을 따로 만들었고요. 병원이나 가정집 화장실을 눈부시게 하얀 타일로 도배한 것도 먼지나 세균 흔적을 단번에 찾아내서 닦아내려는 진짜 극단적인 위생 조치였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문화적인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건 단순히 병에 안 걸리려는 의학적인 생존 수단을 넘어서게 돼요. 과거에 설탕이나 홍차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가 중산층의 상징이 된 것처럼 나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위생적으로 살아 라는 게 나 교양 있고 도덕적인 시민이야 라는 걸 증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계급의 상징이 된 거죠. 한마디로 위생이 곧 도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거대한 하수도부터 개인의 은밀한 욕실 문화까지 어떻게 싹 바꿔놨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과거의 콜레라와 흑사병이 우리에게 현대적인 하수도와 아름다운 센트럴파크를 남겼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기들은 과연 내일의 도시와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떤 모습으로 영구히 재설계하게 될까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매일 걷는 거리, 무심코 쓰는 화장실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